선생님 추가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이박 프로듀서님 선생님 화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니까 화해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긍정적인 면은 단체 생활에서 상사가 그 밑에 분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하면 업무 능력이 많이 상승되는 걸 많이 보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디까지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익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봅시다. 3대 7의 법칙이 있어요. 3대 7의 법칙. 70%는 성장기예요. 이때는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긴장도 시켜야죠. 긴장이 풀리면 내려앉아버려요. 꽉 차기 전에, 알이 꽉 차기 전에 긴장을 풀어버리면 이거는 쭉대기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70%까지는 항상 긴장을 시키가며 데리고 가는 거예요. 70%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겁도 많고,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긴장해요. 이게 70% 우리가 지식을 갖출 때는 긴장해가면서 이걸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 이래서 긴장을 조금 놓으려고 하면 정신차려 막 이러고 이제 감도 지르고 겁도 더 줘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면 우리를 키울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성장기도 70%가 올 때까지는 눈코 뜰 데 없이 그냥 팍 당금질을 하고 막 엄청난 이 파동이 있었죠. 근데 지금이 어떤 때냐? 70% 성장돼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70% 성장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인간, 나라, 지구, 태양계, 여기서 더 넓이 가면 우주까지 가는 겁니다. 이 은하계까지. 이 은하계까지가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은하계까지가 소우주고 물질 세상이 소우주입니다. 그 다음 이 물질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원초적인 이 우주, 이것까지 해서 대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좁게 이제 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우주에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인간계로 오는 거죠. 지금 이 우주의 모든 것이 70% 운행이 됐습니다. 3대 7의 법칙으로 인간이 지식이 완비가 될 때는 70%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식을 빚었다. 이래. 지식이 완비됐다라는 건 상식을 빚었다라는 걸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상식 위에는 지식이 더 빚을 게 있느냐? 없습니다. 요 위에는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용 빼는 재주가 없다. 더 위에 거는 안 나오는. 지식이 성장을 해서 논리가 지식을 낳고 논리가 질량이 차서 지식이 되는 겁니다. 논리는 개인이 내는 논리예요. 나의 삶으로 가지고 내는 논리. 이것이 질량이 차면 30%가 차면 그 위에 올라갈 때는 지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식이 발전을 하고 계속 질량이 좋아지면서 이것이 운용돼서 질량이 최고로 가고 나면 60%가 돼요. 그럼 이 10% 남은 이 시간에 이것이 상식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러면 이 지식의 크기는 끝났어요. 이럴 때 공유하는 시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어떻게 하나요? 기술이 발전이 돼갖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어서 인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70% 사회입니다. 지식을 공유할 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70% 지금 운행이 됐다. 우리 인간계에서 70%라는 것이 우주하고 0.1mm도 안 틀리게 맞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운행이 70% 됐을 때고 우리가 성장기가 70% 완성됐을 때고 그러면 이제 30%가 남았습니다. 이 지상 운용계가 30% 남은 거예요. 이 30% 시간적으로 30%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질량의 법칙 30%예요. 70%올 때까지는 수없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질량이 아주 꽉 차갖고 운용을 할 때는 이 30%는 엄청나게 빨리 써지는 겁니다. 질량으로 쓰기 때문에. 시간을 축소해서 써죠, 지금. 우리가 저쪽에 지구 반대로 가려면, 과거에 몇천 년 전 같으면, 뭐 천년 전에 같으면 어떻게 갔겠어요? 근데 딱 몇십 년에 무엇을 바꿨느냐? 하루에 갔다 와요. 24시간에 갔다 온대. 이렇게 빨리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딱 몇십 년 만에 일어난 일. 뭐든지 주름 잡고 축소를 해갖고 우리가 한몫에 쓰고 있는 사회다, 이 말이죠. 인류의 에너지, 이때까지 이렇게 이루어놨던 걸 모두 축적해갖고 한몫에 쓰기도 하고 한몫에 발전시키기도 하고 세상을 뒤바꿔 놓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70% 안에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충격도 주고 뭔가 이렇게 화내기도 하면서 막 이끌어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70% 차고 나면 상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개체. 내가 상식이 생긴다라는 것은 너의 개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너의 이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안에서. 그래서 내를 화내면 이 새끼 왜 화내는 이거 달라들어요. 행동을 안 하더라도 속에서는 벌써 달라들고 있어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그러면 상처를 입어요.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닌데 화낸다라는 거죠. 과거에 화내는 건 참고 갈 수 있었어요. 지금 내한테 화내면 못 참아요. 왜? 나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니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다. 화내면 너희들이 다친다.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이 큰 질량으로 화내버리면 이 화의 힘이 내한테 들어와서 나를 지금 치는 거니까 나는 방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면 뭐가 다치냐? 내 영혼이 다칩니다. 파워가 세기 때문에 질량이 큰 에너지로 내한테 화내면 내 영혼이 다쳐요. 영혼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 내 영혼이 충만하지 못하고 다쳐갖고 병이 들고 아프면 모든 것이 이제 암울해집니다. 분별력도 흐려지고 내 육신도 힘이 떨어지고 운용 상태가 달라져. 이 운용이 잘못돼 가면서 우리는 저하되는 겁니다. 면역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육신에 병이 오는 것도 내가 운용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울증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성을 디기내고 나면 충만한 기운으로 썩 내버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걸 맞고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로 화내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화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여성들한테 화내면 안 되는데 남자가 화내고 있어요. 근데 여성들이 화를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화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하초처럼 키운 사람은 화내면 그냥 다쳐요. 집안에 놔놓고 키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남편이 지금 충만해졌잖아. 바깥에 나가면서 막 안 좋은 것도 많이 접했고, 막 이게 막 탁기도 접했고, 막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와갖고 이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썩낼 때는 이거 나쁜 에너지가 모아져갖고 확 나오는 거거든요. 대포를 쏘는 거예요, 지금 이래. 그러니까 하초처럼 안에서 있다가, 어머냐, 무서워갖고. 이럴 때 내 영혼이 다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울증이 걸려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뭔가가 이제 기운도 안 나고, 외로워지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우울증에 가고, 우울증에 가니까 뭐가 오냐? 귀신이 와요. 내가 우울하면 그게 수준이 얼만큼이냐? 질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영향이 돼요. 조상들이고 항상 우리는 같이 있지만 내한테 확 못 들어오는 것이, 네 기운이 충만할 때는 내한테 확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못해요. 하지만 네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우울할 때, 요까지 가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 슉 들어와요. 그래 같이 죽고 싶다 이런 게, 그래갖고 이제 막 죽는 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같이 하는 게야. 같이 놀고 앉았네. 이래가 자살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단순하거든요. 내가 단순해졌고 단순한 게 또 하나 엎어서 이러니까 단순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선천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충격파를 조금씩 주면서 땡길 수도 있어요. 하나 우리가 다 갖춰진 지금 지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다 완성된 인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충격을 주면 여기는 문제가 일어나요. 싸운다 이 말이죠. 싸운다. 응? 내한테 화내면 나도 대판 화나요. 이렇게 갖고 부딪히면 내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다시 마이너스가 된다. 화냄을 지금은 안 할수록 좋은데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내더라도 이 원리는 알아야 된다. 그럼 화나갖고 입은 상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모질함을 갖추세요. 그러면 영혼이 기운이 살아납니다. 누구한테 조금 화를 당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었어도 네 영혼을 다시 살리면 그 힘으로 이겨내요. 전부 다 떨어내고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화냄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회복해서 다 분별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다시 딱 살아나죠. 그때는 어떻게 되냐? 간이 배 밖에 나와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법 공부를 하면서 배짱이 두둑해지는 사람들 있죠. 아직까지는 덜 그런 데도 있지만 우리가 배짱이 두둑해져요. 왜? 내 영혼의 질량이 충만해지니까 나는 용기가 나고 다시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배짱이 생기고 세상이 우리 아래에 있는 거지 세상이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만지며 살아야 되는 거지 세상이 우리가 눌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만지는 것이다. 우리가 운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지 세상 속에 우리가 딸려갈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화내는 거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알고 나면 모를 때 하고 알 때는 화내는 게 달라집니다. 화가 나다가 들어가요. 많이 느끼죠 요새? 요새 부부끼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 저 대표적인 분들이 있죠. 화 요새 많이 냅니까? 안 내죠? 전에 화내죠? 참, 그때 아팠죠, 그죠? 요새 얼마나 좋아. 근데 너무 좋다가 보니까 조금 화내는 것도 또 못 견디네. 그거는 감수하고 고마워해야 되죠. 그러면서 가면 더 좋아져요. 이해를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내도랑도 넓어줘야 된다. 그러면 화를 낸 사람이 화를 내지요. 품어갖고 소화를 해버리면 이게 확 없어져요. 화가 되게 나잖아요. 그럼 뿜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이거 확 사그러들고 내가 화라는 것은 나쁜 기운이 찬 거예요. 안 좋은 에너지가 지금 모여갖고 있다가 화가 날 때 터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흡수를 하는 사람은 간음이 돼요. 도량의 품위가 넓은 사람이다. 확 흡수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화낸 사람은 탁한 기가 확 품어내 부서니까 조금 시원해요.
우리 화내고 나면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을 가져요. 왜? 탁한 기운이 몰리가 있던 게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입으로. 쏟아내고 나니까 안에가 좀 탁한 기운이 좀 빈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또 탁한 기운이 들어와서 다시 차는 거죠. 근데 이 탁한 기운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빨리 공부를 해서 자꾸 갖추어야 돼요. 갖추면 질량이 있는 사람은 탁한 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이걸 소화를 해서 정리를 하지, 안 끌어다 였는다라는 거죠. 이래서 화가 안 나. 요걸 우리가 조금 이제 공부된 우리가 이걸 소화를 해주고 빨리 조금 더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지금 싸우는 거는 싸우지 말고 조금 더 갖추어지면 우리가 안 싸우리라. 이러고 조금 노력을 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신랑이 화내는 게 일주일에 저 한 번 화내던 게, 한 달 돼도 안 하네? 한 달 돼도 지금 썩는 걸 못 봤어. 그만큼 빨리 좋아져요. 화내는 걸 부닥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갖추어지면 이걸 소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빨리 공부를 하는데 성장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것은 한쪽에는 그래도 빨리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좋다. 이해가 됩니까?